안녕하세요. 뉴 플래티넘 이지연입니다. 항상 밑에서 이렇게 강의 듣다가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되게 떨리고 또 그런 시간이겠습니다. 어, 네. 제가 플래티넘까지 저 혼자 힘으로 이제 올 수 없었고 또 스폰서님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또 파트너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형제 리더님 보면서 되게 열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너지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처음 저에게 아메를 알려주신 분은 교회 언니이자 지금의 박미양 스폰서님이신데 처음에 사업보다 이제 제품 먼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권유해 주셨는데 제가 제품만 써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품을 조금씩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구현지 스폰서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과분하게도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제 스폰서님들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게 행복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네. 저는 가족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을 올리게 되었는데 왼쪽에는 남편과 한 5년 전에 코로나 때 사진이에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는 저희 아들 22살, 딸 고3인데 제가 딸이 이제 일본 가고 싶다고 오빠한테 쫄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올 1월 달에 여행을 둘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요 몇 장 중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찾던 사진 중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정말 보고 자란다는 말이 정말 모습과 행동, 습관까지도 닮다고 하는데 저 이제 포즈까지 닮아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더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미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런 아이들도 또 소비자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품을 조금씩 쓸 때 저희 세 식구 저 세 명이 정말 안티 소비자였어요. 처음에 제품을 써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이걸 꼭 써야 되냐? 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올땡을 쓰겠다.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겠다고 저는 나 혼자 쓰겠다. 아무도 쓰지 마라.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저 세 명이 완전 찐 애용 소비자가 되어서 제가 또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쓰면서 남편이 지금은 또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미팅을 가거나 줌을 하거나 또 이렇게 바쁠 때는 아이들에게 엄마 많이 도와줘야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아이들이 요즘에 엄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요즘에는 아메이 하이티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또 많은 또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너무 도움도 되고 가족들이 또 응원을 해주니까 처음에는 진짜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엄마 진짜 이상한 거 한다면서 많이 막 저를 막 공격을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애용 소비자가 되고 저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음, 저희 이 사진 너무 크게 나오네요. 저희 이 사진이 아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진을 찍을 때 찍지 말라고 이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고3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조심히 물어봤더니 이 사진을 좀 써도 되겠냐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이 PPT도 아들이 만들어줘서 또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발표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아들이 아토피도 좀 있었어요. 근데 고3 때 너무 피곤해하고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이 걱정을 하던 중에 또 박미양 스폰서님께서 또 이렇게 제품 뉴트라이트를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먹였는데 원래 아토피가 있어서 이제 병원도 가기도 하고 등을 막 긁어 달라고 했었는데 먹이기 전에는 저렇지 않았어요. 저 사진은 제가 2022년 6월 사진인데 3월쯤부터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저렇게 실제로 봤을 때 진짜 무슨 병 걸린 것처럼 완전 새까맣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소가 막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고 3개월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뉴트랄트가 좋구나. 제가 이게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도 정말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한 1년 2개월 지난 사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름이 지난 쯤이었는데 옷을 벗고 그냥 남자애들이 저 밥을 먹는다고 봤는데 완전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또 찐 소비자가 되었고 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한 20년 다닌 직장을 거의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그만두실 정도로 너무 아프셨었는데,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아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권했는데 안 드시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확장을 받고 약을 드셨는데 너무 살이 싹 다 빠지시고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 약이 안 좋다는 걸 아시고 이걸 먹고 지금은 병원 약을 안 드세요.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들도 이렇게 아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지금 거의 완전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거 겉모닝도 하시고 모든 거 다 제가 케어해 드리면서 잘 먹고 건강해지셔서 그렇게 제가 또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만나기 전에 한 2년 전쯤이죠. 학원을 한 20년 넘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남들은 이제 원장이니까 또 오후에 출근하니까 또 시간적 여유로워 보인다고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제가 1 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1 년에 일 주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아이들 여름 방학 때 3박 4 일, 그때 방학을 할 수 있고 겨울에 또 3박 4 일. 따지고 보면은 1 년에 제가 자유롭게 뭐 어디 갈 수 있는 시간도 일 주일 가는 시간도 안 돼서 여행도 아이들이랑 잘 못 가고 그랬는데, 차츰차츰 애들이 크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진짜 시간적 여유가 없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을 또 학원을 하면 또 대회도 데리고 나가야 되고, 그 대회를 나가기 전 한 두 달간은 또 토요일도 불러서 또 이렇게 무대에 올리려면은 또 아이들의 실력을 또 높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코로나를 인제 겪게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제일 쪼끔 하고 싶어 했던 것들, 그때 집합 금지 명령이 되었었어요. 학원들이 다 쉬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한 달을 이제 쉬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20년 넘게 학원을 하면서 그렇게 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쉬면서 딸과 많이 또 지내고 가족들과 지내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 달을 더 쉬었어요. 더 쉬고 싶어 가지고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두 달을 쉬고 인제 학원을 나왔는데 수입이 0 원인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은 또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돈이 이제 학원 하니까 수입은 있으니까 내가 이게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전화가 오시고 또 뭐 그 외 부가적으로 들어갈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2년 동안 계속 인제 회복이 안 되었어요. 학원 이제 모든 다 사업자들은 그랬겠지만, 그러고 이렇게 학원에 물이 들어와서 이게 벽에 물이 새는 거는 이게 잡을 많이 이제 뭐 주인의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잡으려 해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제가 비가 오면 이걸 출근해서 가면 닦아내야 되는 그리고 주인 보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진짜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아들이 고3 졸업한과 동시에 제가 그만 학원을 접었어요. 그래서 쪼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겪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쉬려고 했는데 또 아메이 사업이 저한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제대로 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쉬니까 알아봐도 되지.' 이렇게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면서 책을 읽고 또 음원도 듣고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노동소득을 하고 있었구나. 남들이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래 갖고 제가 저렇게 발표라는 수입인 걸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점검이 되고 이 아메이, 그러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에 제가 '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고 이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거, 왜 조금씩 쌓아가는 거, 그러면 정직하다는 거잖아요. 뭔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저런 거에 또 되게 그랬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 있는 꿈이라는 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음 20대 때 이제 결혼하면서 남편과 되게 큰 고난도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편과 이제 우리는 이제 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고인물이 되지 말자. 그러면서 베풀고 나눠 주는 삶을 살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항상 지냈는데, 이 아메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문구를 보면서 '아 내가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사업이라면 이게 이 아메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면서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오늘이 첫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해 보겠다고 스폰서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오늘 이제
세 달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달을 알아보고 한 달 뒤에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스폰서님께서 다시 오늘 일이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께서 보시면 다 아시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달이 첫날에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래갖고 이제 책과 음원을 정말 열심히 세 달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읽고 듣고 그러면서 제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왔던 것 같고 저렇게 3개월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하면서 꿈도 제대로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 이제 한 몇 가지 꿈이 있는데 남편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직장이 1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아침에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이 걸려서 오고 가. 근데 그 15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가기 싫다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가정을 가졌으니까는 퇴직할 때까지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 아메이를 하면서 내가 자유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음, 저희들은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교회를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자고 하면 나중에란 이야기해서 저러다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오겠다 싶어서 제가 10년을 기도한 끝에 남편이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사도 하게 되었는데 네. 교사를 하면서 맡은 아이들이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5명 얘들이 고1인 중2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얘들은 부모님들도 다 다니고 착한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이 5명이 중1 때 맡아서 고3 때까지 6년을 같이 이제 교사를 하고 얘들을 청년부로 올려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전도가 되어서 이제 처음엔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었던 거예요. 되어 온 아이들은 다 노는 아이들, 각양각색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신랑이 이렇게 나가서 자기 사비로 이렇게 먹이고 여행 다니고 이제 1박 2일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고기 먹으러 그러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더라고요. 초대를 해서 늘 이제 지금 9년째 남편이 교사를 하고 있는데 늘 1대1로 만나고 3명씩 만나고 한꺼번에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 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기 사비로 저보고 고기를 구워줄 처음에는 집에 애들이 오면 고기를 구워줄 수 없겠냐 그래서 내가 왜 매일 고기를 구워줘야 되냐니까는 너가 복 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지금까지 한 9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니까 정말 아시잖아요. 중학생도 어떤지 이제 뭐 이 안에 뭐 진짜 싸움도 잘하는 애들도 많았고 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항상 일을 벌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깨지는 거는 거의 그렇고 창문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깨서 이제 붕대를 감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 아이들 중에 또 있었고 또 학폭에 연루된 아이들 뭐 소년원 가는 아이들 또 배고프다고 늘 밥을 사주고 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건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막 먹이고 이제 어떤 한 아이가 밥을 잘 못 먹고 다녀서 먹이고 했는데 1년 동안 그날도 이제 밥을 먹이러 갔었어요. 그래서 3명이 저희 아들과 함께 먹이러 갔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편의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제 집에 가라 했더니 얘가 갑자기 담배를 사달라는 거예요. 예,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해주니까 담배도 사줄 줄 알았나 그래서 그래서 조근조근하게 담배는 너가 20살 되면 이제 내가 담배도 사주고 술도 사주겠다.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했더니 얘가 침을 뱉고 얘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빠 성격 같으면 정말 가만 놔두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때 아들이 아빠가 얘들을 보내고 올라오면서 아빠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우리가 저 아이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아빠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아빠가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커서 지금은 아빠랑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고등학생 밥도 사주고 이제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신랑이 얼마 어땠을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유하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섬기고 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제가 사진을 찾다가 요 사진도 하나 이제 봐서 그때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고 돈 벌러 가겠다. 그래서 학교가 재미없다. 그래서 신랑이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고 그러면 선생님 기도해 보고 너도 생각해 보고 그래도 네가 자퇴를 하겠다면 내가 너 말을 들어 주겠다. 그래고 찬성해 주겠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만났을 때 학교를 다니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진을 저에게 이렇게 찍어 줬던 사진인데 그러고 얘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게 되었어요. 가서 지금 이제 군대 가기 전전날인가 와서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밥도 먹이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군대 가 있어요,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래서 남편이 조금 제가 빨리 자유하게 해줘서, 좀 이런 좀 섬기고 또 아이들, 지금도 교사를 하면서 어제도 아이들을 만나고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시간을 빼서 이렇게 만나는데 내가 직장을 지금 만약에 그만두게 해주고 하면 얼마나 또 교회 봉사하고 다른 일들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꿈이 하나 있고, 이거는 또 제가 저희 아들의 꿈을 2번을 꺾었어요.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KBS 합창단을 다녔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엄마 성악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 남자는 나는 음악을 했지만 너는 안 된다."라고 꿈을 꺾었고 중학교 때 이제 악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악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 인제 "악기 전공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번을 꺾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교사를 이제 지금 교사를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꿈이 교사로 그래서 교사를 다니면서도 지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있는데 집에 있으면 늘 이렇게 둘이 앉아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또 뭐 가요도 인제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 꿈을 꺾었구나. 근데 너가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아메를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또 음악을 뭐 또 사이드로 할 수 있게 아니면 나중에 또 아메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 아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꿈이 또 꿈을 이제 한번 되짚어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스폰서님들과 인제 스폰서님과 함께 미팅하는 파트너 이렇게 사진이거든요. 늘 인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멀리 뭐 포항이든 창원이든 언제든지 같이 함께 해 주세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가운데 파트너들이 생겨서 요렇게 지금까지 또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네. 어. 제가 PT를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진짜 요렇게 스스로에게 30 일을 준다면 청소 마치는 데까지 30 일이 걸릴 것이고 스스로에게 3 시간을 준다면 3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 초기에 요거를 이제 담아 두었던 사진인데 제가 그렇게 1월 달에 제가 PT 마감하는 달이었는데 1월 달에는 왜 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이 일 주일 있어서 제가 저희 시댁이 남자만 6 형제인데 남편이 너무 이제 사이가 다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명절과 휴가 때와 그러니까 추석 때 이거 항상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꼭 가서 좀 잘 놀고 오고 싶은 마음에 그러고 쪼끔 가서 즐겁게 놀고 싶은 마음에 일 주일이 없다 생각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고 했는데 진짜 생각한 대로 제가 근데 그달은 이제 집중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주일 전에 금요일 저녁에 딱 마무리를 하고 딱 인제 설을 보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진짜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 시간을 정말 아끼고 시간을 귀히 쓰고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걸 누구에게나 조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이제 리치 디보스님께서 이제 요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만 있으면 성공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성공하고 싶은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꿈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파트너들의 꿈도 인제 꾸게 해 주고 이제 이렇게 성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꿈도 있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PT 또 파우더스 PT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이는 이 삶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세 진짜 그냥 제가 저희 신랑을 보면서도 진짜 그 아이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진짜 그 6년 동안 월요일마다 아이들한테 문자를 하거든요. 그게 오지 않는 아이들도 진짜 제가 저렇게 한 1-2년 안 오면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진짜 미팅 가는 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 주도 안 빠지고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자세,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남이 성공하도록 돕고 싶은 열망. 저는 20대 때부터 진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그렇게 또 베풀고 또 그런 영향력을 있는 이제 사람으로 살게끔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성공하도록 돕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죠.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정말 아멘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나의 아메이는 성장하는 나. 그냥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늘 꾸준히 성장하고 파트너들이 보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뭐 가족들 지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리고 끝없는 도전. 도전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45살 지금 48인데 이 나이에도 내가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학원이 그걸 끝으로 이제 끝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이 아메이라는 거. 그리고 저기 제가 아들한테 하나 더 여기에 스폰서님들과 함께 네, 안 넣어 달랬는데 이제 깜빡했나 봐요.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제가 좀 지쳐 있거나 그럴 때 옆에서 항상 또 힘을 주세요.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그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항상 제가 조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현역이라는 거. 70, 80, 90이 되든 이제 언제까지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제가 정말 제대로 해서 누가 봤을 때 진짜 '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할 때 정말 제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는 게 꿈이고요. 어 제가 지금 파운더스 PT를 가려고 도전하고 있어서 이 말이 조금 되게 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 보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결국 그것을 모두 해낸 날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진짜 제가 뭐 여행 다니고 너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은 이걸 많은 일들이 진짜 PT 가는데도 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근데 그게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해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발판으로 삼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 발표할 거라는 건 생각을 정말 못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스폰서님께도 감사드리고 아미에게도 감사드리고 요렇게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참 이사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가치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게 또 저한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 아닌가 해서 또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행복. 네,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할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애들을 잘 키울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고. 근데 지금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시다 한번 사람. 나 너무 행복해. 예,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시죠. 예, 행복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종종 한 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이지연 리더님 그죠? 예, 이제 그 기도와 묵상 어쩌면 이제 이런 시간을 또 가진 분들이 많겠죠. 정말 내가 누구인가? 뭐 이게 어쩌면은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하면서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어진 시간에 출근한다고 바빴고 또 퇴근하고 나서는 또 뭐 거래처하고 또는 사람들하고 술 먹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면은 모든 게 화평할 거다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가 사라지고 또 회사가 사라지면서 이제 아메의 삽을 전파되기도 또 아메를 받게 되면서 이제 종종 생각한 게 정말 내가 추구한 게 뭘까 또 나란 존재가 뭘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쩌면 내 삶을 행복과 또 더 길게 나가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의 가치는 다 틀리겠죠. 방금 우리 이제 가치 있는 것의 점유적 실현 이건 람피로 총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 지속적인 실현해 나가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공, 뭐 다이아몬드가 하면서 성공이다. 예, 인정하죠. 뭐 FC는 또 인생의 성공이다. 인정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또 다른 나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또 어쩌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봤는데 자 이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했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뭐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 한 번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왜 암의 사업을 하지? 예, 암의 사업이 과연 나한테 뭐지? 이 궁극적인 답이 명확해야 저는 평생 간다고 봐요. 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어떤 자신의 또는 어쩌면 내가 뭐 추가 소득으로 또 내가 어쩌면 남이 하니까 내가 같이 한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장애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과연 암의 삶은 나한테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삶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궁극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지 않으면 이걸 평생을 지속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창업자의 자서전을 읽어야 되고 탱커를 해야 되고 한 이유가 이 본질에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 누가 빠를까요? तेज का एक और बच्ची 인스타에 나온 그림이지만 이게 의미한 게 뭘까? 우리 방금 우리 이지연님이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 물정을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그게 나에게는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오죠. 예, 참 그런 부분들이 또 어쩌면은 내 삶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이렇게 또 해내는 어떤 그런 근성이 아닐까.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기적 안목보다 장기적 안목을 이해하는 수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생은 젊을 때 사서도 해라. 왜 그런가? 먼저 숙제를 끝내놓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예, 내가 젊을 때 좀 여유 있고 편안하고 또 남편의 소득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노후, 지금 뭐 우리 김상인 교수는 150세를 산다는데 그런 노후에 과연 내가 그런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일터를 나간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는가. 제가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에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저희들도 이제 뭐 부사장님 뭐 상무님 전부 다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은퇴를 하셨죠. 예, 그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아주 큰 CEO까지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할 일이 없다. 할 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은 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무료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막걸리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조그만 걸 버려놨대요. 보니까 뭐 조그만 뭐 커피숍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아침에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80대니까 김일두 리더하고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런데 할 일 없기 때문에 바짝 늙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잘랐거든요. 자른 게 아니라 너씨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제가 왜 이런 비전 보너스 비전 트랩을 자꾸 강조하는가 이게 자꾸 듣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자 여기서 발생되는 이 35% 보너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한다면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코앞 보너스 3% 21%.
예, 대부분이 코앞 보너스에 머물러 있다. 아메이를 정말 코끼리 비스켓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아메 사업의 진정 가치는 자산소득이고 상속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3% 20% 상속되고 자산소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가 있는가. 브론즈 빌더 보너스, 자 올해는 30% 주지만 내년부터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조정이 될 거예요. 저도 우려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발생됐어요. 예. 뭐 이쪽에다가 좀 오래한 분들이 브론즈 빌더 보너스와 SBS 파운드 피드를 가면은 이 보너스가 에메랄드보다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올 9월부터는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TTCI, TTCA 핀 보너스. 여러분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계시지만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의 보너스 한번 받아보세요. 예. 그게 수천만 원이에요. 예. 또 루비 엘리트 퍼포먼스. 자, 루비 엘리트 루비 퍼포먼스 이거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루비 보너스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은 이제 PA 보너스 해가지고 퍼스널 성장 보너스인데 이 부분이 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0.25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 이건 우리 자녀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아메사 마케팅 플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이건 신이 맞는 플랜, 신. 우리가 에메랄드 0.몇 보너스, 에메랄드 뉴 에메랄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죠. 뉴 다이아몬드 한 8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 7레그, 8레그, 9레그에 따라서 가산점이 틀려요. 그래서 3레그의 에메랄드가 200만 원 나오지만 6레그 다이아몬드는 에메랄드 자격이 유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4번째, 5번째, 6번째 레그에 대한 가산점이 틀립니다. 7번째 다이아몬드 플러스 0.25지만 그 한 레그의 보너스가 1,5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7레그에서 8레그, 9레그, 10레그, 11레그, 12레그 하면은 그 가산점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10번째, 12번째, 13번째 레그가 플래트로 등졌을 때 그 0.25 보너스는 2,000이 될지 2,500이 될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걸 전부 다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 매뉴얼 보면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8레그의 플래트를 동일시킨 사람이 있어요. 한국 아메이에. 그런데 18레그의 플래트를 동일시켰는데 그분이 연말에 받는 에메랄드 보너스 1억 8천이에요. 가산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노력을 무한정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예.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퍼스널 레그를 개척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FG 보너스, 이제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QC 보너스, EDC상으로는 이제 QC 점수한 보너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는 비전 보너스. 이 비전 보너스는 완전히 기존에 있는 보너스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그리고 FA 보너스. FA 보너스는 적어도 4레그의 Q12 4레그의 20포인트를 달성한 리더에게 줘지는 보너스. 그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시면 이 FA 보너스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도 10가지의 보너스를 내가 물론 이제 중간중간 그 자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 저런 보너스가 있구나. 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보너스 플랜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슴으로 뛰게 만들 건가. 2030년까지. 저는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이 보너스 플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보너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엘리트 직장인, 그 잘 나가는 사람이 그냥 3% 21% 보고 이 사업을 했겠니?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너스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예. 우리 여성분들이야 뭐 추가서도 하겠지만은 특히나 남성분들이 큰 그런 비전과 그런 안목이 없다면은 어떻게 직장 또는 사업을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이 사업을 저녁에 하겠냐는 거죠. 예. 그러진 않죠. 정말 이 사업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체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몰입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핀 보너스가 쫙 나오죠. 예, 핀 보너스. 예.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 스폰서하고 여러분의 보너스 플랜을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 또 이런 FG 보너스. 예. 다이아몬드 미만 다이아몬드 이상의 이 보너스 플랜이 다 틀려요. 그럼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적어도 우리가 6년은 짤 수 있다. 6년은. 지금 점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6년 후에는 6내가 붙으리라. 네. 그리고 또 QC 보너스. 네.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은 이 QC 보너스 또 줘줘. 이게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네. 또 요즘 뭐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는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Q12 레그를 해가지고 Q12 레그가 6레그에 6점이면은 수석이 됩니다. 수석. 그러니까 6명 열심히 후원해가지고 도움드리면 여러분이 파운드 다이아몬드 수석, 파운드 수석까지는 갈 수 있어요. 수석. 그럼 수석 다이아몬드는 10점, 파운드 수석은 16점, 16점. 네. 또 내가 퍼스널 레그를 계속 키워서 자 8레그를 했다면 더블 다이아몬드에 갑니다. 이런 점수에서. 10레그는 트리플 다이아몬드, 12레그는 크라운. 이 12레그 독립시킨 크라운 이상을 우리가 FC 멤버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최고인 14레그의 Q12. 100점, 100점, 100점. 네. FA 100점, 아니 QC 점수 100점. 네.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전면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또 좀 바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 PT는 1점 이렇게 했는 것을 플래티넘 나오면 0.5점, 파운드 PT 1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6년 후에 이런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가져갈 건가. 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플랜이 여러분 심장을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내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추가 소득을 하지만은 그 향후에 어떤 그런 비전이 이 플랜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내 심장이 뛰겠습니까? 예. 우리 이 시간에 물론 가치와 의미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 그 이탈리아의 베멘토 모르텔레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게 첫 번째가 공무원이 국가 세금 포탈죄.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사업자가 이익을 남기지 못한 죄. 네. 우리는 사업입니다. 사업. 아메이 빚이라고 그러지 아메이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겠다면 어쨌든 이익을 남기셔야 돼요. 그럼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 플랜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이 플랜을 계획을 짜서 성취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또 FA 보너스를 해가지고 내레그 Q12에 20점이 되면 200%라는 이 보너스가 연말에 또 조져요. 그런데 이 모든 보너스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이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왜 제가 시스템을 포커스를 맞추고 전국에 이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가. 이 시스템의 파트너가 조인되지 않으면 이 보너스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한 분, 두 분 했다가 그분이 제품 안 쓰는 순간에 3%, 20%는 바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내 파트너가 누군가 사업자가 나섰을 때는 이 보너스는 영원히 나에게 줘지는 거죠. 우리 드림월드 그룹에도 사업을 지금은 그만두시지만 정말 다이아몬드 2레그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네. 그분들 제가 한 번씩 문자 줘요. 왜 안 나옵니까? 부끄러워서요. 보너스 들어가잖아요. 들어오기는 들었죠. 그렇지만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2레그 다이아몬드에 보너스가 매달 리더십 보너스. 우리 진정희 여사님 아메이 전설이 있거든요. 그분 요즘 안 보이더라고. AP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야야, 내가 미안해 죽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80 정도 됐나, 70 후반 됐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엘사백을 모르더라고. 이런 게 있었나? 우리의 아메의 데모입니다. 데모. 그래서 한 이야기가 아야 나는 너무 미안하다 그래요. 매달 15일 날 한국 아메에서 보너스를 넣어주고 연말에 너무 많이 준다 나한테. 그럼 너희들 우리 그룹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야 나 이야기 뭐 한다 이제. 멋진 일 아니에요? 우리 차상무님이 좀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 예? 그 남편분께서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는데 아주 구박을 엄청 줬대. 좀 조용히 좀 하고 미팅하라고 막 그러고 쫓아내기도 하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남편 은퇴, 뭐 교장은 은퇴해봐야 뭐 한 달에 뭐 공무원 연금 한 뭐 4, 500 나오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또박또박 15일 되면은 나오죠. 연말에 보너스 수천만 원 나온다. 지금 80대는 할매가 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왜 그러겠어요? 파트너들이 시스템에 조인됐기 때문에. 조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비전 보너스 2년 연속 100%, 3년 연속 200%. 이게 2026년까지 2003년까지 어떻든 확정이 돼서 확정이. 중요한 것은 이걸 나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 부분을 내가 자꾸 되새김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메 사업자는요 보너스 많이 받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서 뭐 단순히 내 노력, 열정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 다이아몬드 이상부터는 또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올해 브론즈 빌드가 된다면 한 1200 정도 되지만은 연간 소득이 자 내년 2026년 파운더스 PT 여기 아마 내년에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정말 제가 원한다면 내년에 파운드 PT 다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이게 내 삶을 결정한다면은 파운드 PT 갈 수 있죠. 저는 확신해요. 2명, 3명만 올해 안에 시스템에 조인돼도 내년에 파운드 PT는 가능할 거예요. 나는 여행을 아메한 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분이 파운드 PT를 다시 재달성하면은 그분은 여행을 보내줍니다. 예. 그러면 연간 소득이 한 3천 정도 되죠. 3,800. 괜찮죠? 예. 제가 조인한 것도 김매너더가 플래티넘 됐기 때문에 조인했는지도 몰라요. 예. 남자들은 딱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잖아요. 부인이. 예. 근데 돈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뭐 옷도 사주고 만년필도 사주고 자주 줬어요. 백두산 숯불 가서 월급 받으면 봉급 나오면 봉급이 아니죠. 보너스 받으면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단지 저를 불편하게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파운드 PT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갔죠. 그리고 2027년 여러분이 사파이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개념으로는 1년 반 만에 다음도 가신 분도 계시고 물론 차이는 있겠죠. 라떼는 말이야. 그것은 옛날 이야기지만 분명히 저는 앞으로 굉장히 한 3년 4년 이내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올 거라 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 올해 브론즈 빌드에서 2020년에 4패를 간다면 5,200에 그럼 3년 동안 한 4,400 매달 받는 보너스를 제외하고 한 4,400 정도를 내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모을 수 있다. 모을 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2028년부터 2030년 마지막 3년이다.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드 다이아몬드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2차 3년에는 거의 4억 6천 정도의 정말 빅머니를 만들 수 있는 웬만한 대기업 이사도 퇴직금 4억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액면상 뭐 4억 5억이다 그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현 가능하고 얼마든지 내가 내 노력에서 취득할 수 있는 보너스라는 거죠. 저희들은 이걸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우리가 2003년 때 MZ를 받을 때 정말 얼마나 몰입했는가. 그 3년의 몰입이 지금 모든 걸 다 바꿨거든요. 한순간은 삶에서 그런 고도의 몰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고의 착각,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다.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버티면 대단하지만 그 버티는 시간 중에서 적어도 2년, 3년은 그런 고도의 몰입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오직 아멘. 왜? 여러분이 6년 후에 이 5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성장하신 분은 자 올해 파운드 PT에서 2030년에 EDC가 됐다. 6내급입니다. 6내급. 6내급 EDC 얼마든지 가능하다냐. 그러면 적어도 한 8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어떻게 이 거대한 이 빅머니가 쉽겠냐 겁니다. 그러면 아미가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럼 6년
저 6년 지나도 70이 안 돼요. 제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로 했어요. 우리 리더님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요즘 새벽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 50조 이상을 라스베가스를 모시고 가자. 이 보너스 드림월드 그룹에서 저 50조 이상을 비전 분할 받게 만들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많이 했죠. 레그별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홍길동. 자, 첫 번째 레그 리치 디보스, 두 번째 레그 제이벤 앤델. 할 수 있나요? 이 홍길동은, 응? 자, 나 홍길동은 자 리치 디보스 뭐죠? 리치 대버서, 부자 대버서 해가지고 이씨, 응? 제필고 있잖아. 제필고 제이벤 앤델 제시 김씨 김일도님 어씨 어영 리더님 김씨 김명희 리더님 김씨 김창훈 저거 보는 거예요. 저거 보는 거. 여러분이 혼자 적지 말고 반드시 이 맵을 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면서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이어리에, 여러분 칠판에, 여러분 거실에 이 맵을 그려보세요. 적을 사람이 없다면 할 수 있다를 하든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입니다. 저 맵을 자꾸 보면서 우리 이원영님은 쓰레기 버리도 오다가 후원됐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생각하고 몰입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후원된 거죠. 어떻게 소 뒷걸음질 발이 지가 잡힙니까? 몰입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 그대로 상속이 된다. 우리 이번에 오해살 때 보셨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가 점점 우리의 어떤 직업을 대체합니다.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미국의 공장을 현대자동차 세우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AI 로봇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어쩌면 이 기회와 수단을 찾고 있지 않는가. 다음 달에 이제 랩스 일루미네이팅 랩스 새로 안마기 그걸 본사에 세미를 하더라고요. 네. 기가 막힌 더마소닉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신제품을 어디 회사에게 우리가 그냥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해줍니까? 네.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 탄생하는 순간, 네. 아, 저 보너스. 그래, 정말 암의 사업 내가 6년만큼은 한번 몰입해보자. 그 뭔가를 전율이 느끼는 시점을 우리가 뭐라죠? 에피파니의 순간입니다. 신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슴에 사인하는 순간. 네. 어쩌면은 이 순간이 다시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해는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예, 이런 꿈의 탄생은 누구나 가슴에 이런 순간이 오면은 그냥 해피한 게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시작되는 거죠. 고난의 행군이 시작. 고난의 행군. 아무리 해도 후원이 안 나오고 파트너가 안 나오고 해도 진전이 안 되고 정말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도 5개월 동안 그랬어요. 5개월 동안 거절받고 뭐 선배 집 쫓아가고 야 네 마누라 다단계는 너까지 하니 모르고 온지 뭐 지가 바랐다고 나를 뭐. 예. 그래서 저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드림 빌딩을 다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집안이 약간 시베리아가 됐어요. 제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복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스폰서를 인정하고 김명희 리더를. 그리고 이제 동료가 나오고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처음에 전달했던 친구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근데 1년 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잘 되나? 폭발하고 있다. 여러분 주위에 암이 어때요?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폭발 중이야. 내가 좀 하면 안 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서울 가서 보내가지고 정말 안산에서 6번째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안산을 울산에 비행기가 뜨면은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다녔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이 어둠의 터널을 나오게 해서 우리가 2000년 때 다이아몬드를 성취가 됐죠.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혹시 내가 지금 꿈꾸는 걸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아멘을 몇 년 했고 내 나이가 어떻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나를 탄생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는 언제다? 현재죠. 현재. 뭘 하세요? 가장 좋은 때는 언제다? 현재라고. 네. 느끼세요? 앞으로 내가 좀 더 젊은 나이에, 좀 더 나이 있고 좀 더 정리되면 하겠지. 아닙니다. 그때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간절한 꿈은 어쩌면 결핍으로 나오지 않는가. 어쩌면 또 취약성도 될 수 있겠죠.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결핍이 별로 없잖아요. 예? 우리 애들 때도 뭐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을 먹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쌀지야, 쌀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런 얘기. 아빠 왜 쌀을 먹노? 라면 먹으면 되지. 삼양라면 얼마 비싼지 아세요? 5원. 예. 그때 어릴 때 보니까 삼양라면이 5원했어. 5원. 예. 저희 아버님이 이장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제 반장들 모셔가지고 라면 어떻게 끓인지 아세요? 큰 가마솥에 라면 5개 쌀 반절 해가지고 그걸 막 드시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예? 예. 자, 굉장히 감동적인. 진 운동화, 예.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이 바랜 낡은 옷. 내가 가진 것 중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하며 무료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2교실, 저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있던 옷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리며 엄마, 나 합격했어요.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어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다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동생인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고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었던 형의 뺨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치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시고 그저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시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내셨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기뻐했을 텐데 너희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원래 심성은 고우신 분이다. 그토록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사람은 아닌데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지겨운 가난 때문에 매일 술로 사셨던 거야.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취하는 자식을 둔 애비 심정이 오죽했겠니?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봐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려드려야지.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들 앞에서 엄마를 때리셨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긴 채 끝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다 중심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계단에서 중간에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아팠다.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잠시 뒤 나는 흙 묻은 교복을 털어주신 엄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절룩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에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에 동전만 만지작거리다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지금 형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1시간씩 큰 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도 나는 온종일 형을 도와 과일 상자를 나르고 밤이 돼서야 일을 마쳤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다. 나도 꿈을 그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보고 보아도 또다시 제 얼굴을 적시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조건이고 소아마비를 앓아서 신체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조건임에도 남들보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글은 10년 전 서울대학교 합격 뭐 이게 참 옛날엔 글로 나왔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더라고. 감동이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떠한 결핍 또는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굳이 뭐 결핍 또는 뭐 그런 취약성을 가질 이유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을 가질 때 우리는 몰입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정말 누구나 원하는 다이아몬드 사업을 꿈꾸시라는 거예요. 예. 꿈꾸실 거죠. 그래야만이 저는 이 사업의 진정한 어쩌면은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드니에서 다이아몬드 홈차분들이 쓴 어떤 다이아몬드의 아메리카 제가 메인 중에 신부의 소생술인데요. 대한민국은 그 신부의 소생술의 집도인 가수로 나아가신 나의 두 번째 부모님이십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서 하는데 군대 같은 존재이고 인생 다용 설명서입니다. 저에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진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방향성과 또 자세를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희망이 되고 희망의 상징,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저의 반짝이는 미래의 꿈은 다이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눈은 반짝반짝, 마음은 따뜻하게, 발은 빠르게 행동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의 마음은 365일 계속 유지해 나가라고 그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1월 1일을 생각하면서 열정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사업에서는 섬기는 리더십이 되게 멋지게 발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스포더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배워가지고 많이 겸손하고 겸손하고 남자한테 예쁜 마음 가지고 실력 있는 리더로서 성공하는 팀 만들겠습니다. 스포더님 사랑합니다.
될 수 있죠. 여러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여행, 누구나 여행을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올해 또 푸꾸옥을 다녀왔고 또 케언즈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저희들이 꿈을 성취했고 지금까지 왔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돌이켜 보니까 잘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에서 어쩌면은 가장 그 뭐랄까 합리적이고 소위 말하면 빠른 방법 뭘까? 성공자분들을 그대로 복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저도 람피르 총재님이 99년도에 한국 와가지고 테이프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 테이프를 제가 기록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액자를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었고, 그분이 이제 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가시화를 시키고 이미자를 하시고 공표와 열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으면 리더의 꿈은 뭐예요 하면 저 좋은 여행이요, 좋은 차요, 돈 많이 벌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막연한 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확실한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2030년 EDC가 돼서 현금 10억을 손에 쥘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남편에게 벤츠를 선물할 겁니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 5가지 말이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제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쩌면은 원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98년도 이 액자를 만들었는데, 자, 그 액자에는 2000년 3월 1일 다음날 되겠다. 그런데 2000년 9월 1일 우리가 다음날 성취했어요. 2005년 9월 1일 크라운 엠버스가 되겠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05년 크라운 엠버스.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피는 크라운 엠버스였어요. 감히 크라운 엠버스를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때는 아마 김일두 리더님이 2000년대 크라운 엠버스 됐죠.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크라운 엠버스 누구예요? 주재호, 박경자 리더였어요. 난 월드아이드였죠. 월드아이드는 크라운 엠버스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아메이섬의 최고 핀이 크라운 엠버스다. 하는 거야, 하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크라운 엠버스도 2005년 9월 1일. 근데 언제 됐다? 2015년 9월 됐어요. 10년이죠, 10년. 실패한 게 아니죠. 방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운 엠버스를 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018년 9월 1일 우리가 FCA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저의 사회 원칙. 혹시 여러분의 멘토 사진이 액자에 넣어서 여러분이 잘 보내는 곳에 붙어 있나요? 멘토를 설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일두 님이 자, 이게 언제죠? 2002년 2002년에 김일두 님이 FDS가 된 거예요. 40점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래서 두 분의 카탈로그를 탁 오려가지고 제 액자에 넣어서 딱 제 서재 붙여놨어요. 저도 언젠가는 되리라. 그러면서 제 사업의 원칙이 첫 번째, 아메를 사랑해라. 다 사랑하시죠? 두 번째가 아메의 철학을 이해라. 방금 아메의 사업이 과연 나한테 무엇인가? 내가 왜 아메의 사업을 하고 있지? 이 본질적인, 왜 제이와 리치는 우리에게 아메의 사업의 기회를 우리에게 줬을까?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답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슴 뛰는 감동을 주니라. 이게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가? 여러분이 6년 후에 5억이든 10억이든 그런 빅머니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어쩌면 아메의 사업의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 같은 리더를 복제시켜라.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이라면 좋겠죠?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파트너분들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열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열정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뭡니까? 목표를 높게 가져라. 목표를 높게 가져라. 이게 어쩌면은 크라운 엠버를 설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100% 시스템에 충실하시고 윤리강령 원칙을 준수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시고 멘토를 설정해라. 이게 제 사업의 원칙이에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랑하고 아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끝없이 우리 창업자의 철학을, 우리 김일두 님이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아메에서만 스폰서를 보고 하면 안 돼. 리치와 제이의 정신을 보고 해야 돼. 그래야만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가슴 뛰는 감동. 나 같은 리더, 저 같은 리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꿈에 그리던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여행 참으로 제가 본사에 받아가 정리를 해봤는데 리더십 여행만 28번 많이 다녔죠. 28회. 네. 다이아몬드 여행만 28번. 물론 여기에 뭐 파운드 다이아몬드 EDC 여행도 있네요. FC 여행 17번을 다녔는데 앞으로 30년 더 산다.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 여행 가고 싶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왜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가 어쩌면 누구나 원하는 그 이치까지 왔을까. 능력? 저희 능력 별로 없어요. 말도 어눌하고 제가 능력에 한참 이렇게 뭐랄까 반성을 많이 한 부분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드림빙의 조회수를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조회수가 저는 안 나와. 우리 이리시 리더들 막 1000회, 1400회 너무 부러워. 또 뭐 재력, 왜 재력 정말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시작했죠. 그렇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인 그런 수동적 몰입 환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몰입에는 두 가지 있다 하잖아요. 능동적 몰입과 수동적 몰입. 수동적 몰입은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몰입이에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성취할 때 제가 굉장히 큰 부도를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되고 나서 지금에 살고 있는 해운대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중도금은 6개월 만에 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정말 김미래 때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 계약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되고 너무 이게 급하니까 내년에 수석을 가야 돼. 수석을 간다고 했는데 수석을 못 갔어요. 그렇지만 8레그의 다이아몬드를 유지를 했어요. 그 8레그 다이아몬드가 2002년 파운드스 더블을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3년에 8레그가 유지해가지고 파운드 더블을 유지해서 좀 많은 번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2002년도에 파운드 더블 도전할 때 3개월 남겨놓고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는 여러분들이 지름신이 아니다. 지름신. 그래서 김미래도 하고 울산의 BM들 전시장에 있는 7시리즈를 계약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가자. 정말 지금이야 과상하게 보이지만 그 계약하고 그 될까 안 될까 그 찰나의 순간들은 정말 항상 위기였죠. 위기. 예. 그리고 2003년에 애들을 유학을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또 유학비가 또 엄청 들어간 거죠. 예. 쭉 이렇게 보니까 참 모든 순간이 그런 외줄타기였구나. 외줄타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외줄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FCA까지 오게 된 그런 수동적 몰입의 환경이 아니에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 수동적 몰입의 환경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보너스 미리 받을 거라 생각해서 벤치를 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 스페인의 톨스토이의 나른한 오후라는 책을 보면은 이 투 경기가 우리나라 이게 시골에 뭐 황소 경기 하듯이 시골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 경기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말이 아니죠. 소에다가 이제 작은 단도 이게 뭐라는데 단도를 딱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찌르죠. 그럼 이제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럼 소가 극도로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저 인간이 나를 찔렀어 해가지고 소가 뒷걸음 치면서 경기장 한쪽으로 탁 들어가요. 그래서 막 발로 흙을 팍 찹니다. 극도로 흥분된 상태. 네. 그걸 케렌시아 영어로 케렌시아.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제. 네. 그때 마지막 마타도 이분이 이 빨간 천을 가지고 나와요. 극도로 흥분된 소를 더 흥분하게. 가지고 이제 막 이 빨간 천만 딱 쫓아다닌 거죠. 지치면은 마지막 칼을 딱 꼽죠. 네. 저는 케렌시아 영역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나를 재충전한 시간. 네. 저는 그게 펑션이야, 펑션. 이 펑션에 여기 앉아 있다. 네. 이게 나만의 케렌시아 영역이라는 거죠. 저 무대는 내 거야. 내년은 반드시 내가 저 무대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나도 저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 이 수많은 14,000명의 아메를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다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여기서 어쩌면 내 3년, 5년 후에, 6년 후에
나의 미래를 재충전한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스프링 내내 또 합니다. 과연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6조의 파트너를 모시고 가리라. 지금 결단하세요. 반드시 그분들은 2030년에 그 비전번의 주인공이 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그때는 우리가 월드와이드 분리 안 됐을 때 내셔널 컨벤션을 한국 아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4명이 갔어요. 4명. 지금도 그 테이프가 있어요. 아빠 언제 끝나노? 빨리 가자. 애들이 뒤에서 김멸이 애들 앉아있고 쭉 뒤에서 그때 스티븐 앤델, 제이벤 앤델 회장이 오셨어요. 스티븐 앤델과 그 뭡니까 제이벤 덕디버스와 스티븐 앤델 회장이 모셔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의 사장에서 그게 다 녹음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몇 명 앉지 아세요? 10조 갔습니다. 10조. 그 다음에 버스 한 대로 갔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그 펑션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펑션을 뭐라 합니까? 심장이 뛰다. 심장. 여기에서 재충전의 심장이 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비전 보너스 아메에 성공하시다면 이 스프링 랠리 이런 펑션만큼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저 하늘이 보고 있다. 네. 과연 내가 몇 조를 모시고 이 펑션에 가는가가 내 미래가 저는 100% 달려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릇이죠. 그릇. 예. 장기적 목표를 성취를 위한 열정과 끈기, 장기적 성공을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그릇이라고. 그럼 그릇이 도대체 뭔가? 예. 첫 번째는 성장. 자신의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시킬 줄 아는 믿음.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태양과 활동에서 어제보다는 내가 더 발전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회복 탄력성, 실패나 역경을 만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예? 어떻게 넘어져서 한 번에 넘어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 있죠. 넘어진 건 나의 실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건 나의 실수다. 예?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가장 많이 넘어진 게 저일 거고 저보다 더 많이 넘어진 게 우리 스폰서일 거고. 왜 다시 일어섰을까? 그런 어떤 비전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내재적 동기, 외외 보상이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 우러나오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 저 보너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저 여행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저는 좀 우리가 이렇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뒤처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와인한미 우리 김일중이 옛날에 사인 많이 해줬거든요. 와인한미 You can do it. 예. 왜 난 안 되지?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예. 이런 내재적인 내면에 우러나오는 동기가 확실하다.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지속성.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가 부르겠냐. 저는 요즘 이제 갖는 생각이 하여튼 2003년까지는 완전한 몰입을 하자. 그래서 A70에 5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모시고 가자.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릿, 많은 이게 챗GPT가 그린 그림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릿을 생활 속에 키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라.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과 성공을 경험하라는 거죠. 3% 6%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수기 하나 브랜드 체인저가 6% 된다, 9%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번 달 달성 가능한 목표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진부. 고기에 썩은 냄새가 진부잖아요. 서양에서는 이 진부 뜻이 산 정상에 오르겠다고 늘상 결심하지만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진부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게 작은 습관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실패는 당연한 자세를 견제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고 도전한 자세를 갖춰라. 긍정적인 자기대화 연습하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걸어주는 습관은 내적 동기를 높이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동백섬을 뛰면서 오늘 또 나에게 좋은 일을 할 거야. 따라해볼까요? 오늘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월말이잖아요. 한번 외쳐보세요. 종숙이 주문 들을 줄 압니까? 그걸 10,000번을 외치면요 기적이 난다. 10,000번을. 제가 봤거든요. 100m를 달리는데 14번 외칠 수가 있어요.
1km는 140번. 그럼 1년이면 10,000번이 되더라고. 예. 작년 7월 15일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예. 이미 골프는 기적을 맛봤어요. 예.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하기. 습관은 운명이다. 끈기는 습관을 통해서 길러진다. 습관 바꾸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5시 반에 일어나는데 매일매일 저하고 싸워요. 좀만 중단 알람 해놓고. 예. 아니지, 파트너이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뭘 하든 이 경기장의 주인은 나란 거다. 싸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 낀데 보너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비전 보너스, 이 비전 트립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때로는 많은 실패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 영광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통, 스피릿, 소통은 내 파트너에게 에너지를 에너지를. 생기, 바람,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매 순간이 기적이다. 사실 가족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좀 남편이 반대하시면은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더 임파서블 1시간 한 20분짜리인데 정말 감동입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죠. We are family. 우리는 모두 가족이죠. 가족. 집에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정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리치 창업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 아메이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가족이다. 뜻대로 잘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잘 되면 기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자 2027년이 됐든 2003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들 도전하셔서 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을 여러분 걸로 만들기를 저도 열심히 옆에서 또 서포트를 할 거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호스트 부연주 리더님 다음도 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이지연 리더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다음에 또 멋진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